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2월 10일 두산중공업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원 올라서 14,6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길래 오늘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장 막판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두산중공업 밀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마녀의 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어, 마지막에 이제 변동성이 큰 장이었는데 다행히 두산중공업은 좋은 방향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외도 14,800원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내일도 추가 상승 예상이 됩니다. 투자자는 또 기관이 던졌고요. 개인은 계속 꾸준히 사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개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막판에 들어왔고요.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고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프로그램 매도로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이 연일 이제 팔아 되는데요. 이 물량이 신주 상장 이제 12월 24일에 대한 그 상장 자기가 이제 받는 물량을 그만큼 예전에 샀던 물량을 이제 처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물량이 이제 어느덧 다 정리가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30만 주씩 딱딱 맞춰서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를 계속 눌리는 주범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두산중공업은 충분히 나갈 만한 세력이 붙어 있고 그 나갈 시도를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이 눌리면서 못 나갔었는데 오늘 이제 소식이 하나 떴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하나 떴죠. 두산중공업 부채 및 3조 자구안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 두산인프라코와 현대중공업이 이제 어,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매각 가격을 9천억 안팎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 밴드 7천억에서 1조 정도 밴드 형성을 했던 그 상단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가를 받고 있고요.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게 되면 9천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3조 자구안 2조 2,760억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에서 9천억이 추가가 되면 3조 1,760억이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마련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산업은행이 요구했던 3조 자구안, 채권단이 요구했던 3조 자구안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올해 잘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 개선이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1조 2천억을 성공함으로써 부채 비율도 300%에서 330%에서 200%, 250%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하나 더 있죠. 두산 퓨얼셀 20% 정도를 두산 퓨얼셀 20% 정도의 지분을 6천억 정도죠. 6천억을 무상증여를 받으면서 이 자본 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더 내려가게 되고요. 이로써 이제 두산중공업의 재무 개선에 대한 퍼즐이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막판에 뭐 이 계약을 파토시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순조롭게 잘 계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제 성사를 한다고 하는데 두산중공업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었던지. 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와 현대건설기계는 시간 외에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함께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재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시를 하던 두산중공업의 미래 산업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에너지 그룹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산그룹이 소형 원전 SMR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풍력 발전, 부유식 해상 풍력이 지금 핫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세 가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채택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제 시장에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두산퓨얼셀 수소연료전지 이 시너지가 함께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산퓨얼셀의 최대 주주가 되었죠. 그래서 두 회사의 이제 수소 그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산퓨얼셀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기업 분석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참, 두산중공업. 그래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 좀 보면, 일봉상으로는 이제 완전히, 바닥을 확실히 14,400원으로 생각을 하고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14,400원 아래로 웬만하면 안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14,400원이 월봉상 딱 5월봉선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계속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번 뒤졌던 그 지점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이번 달은 양월봉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다음 달에 좀 더 힘을 강하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래량은 굉장히 적은 상태고요. 어,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유상증자 조정을 좀 미리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받으면서 지금 17,700원에서 고가 17,700원에서 이까지 내려왔는데요. 거의 15% 정도 내려왔죠. 근데 이제 네, 재무 개선이 완료가 되었고 차근차근 다시 주가를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저항선 16,700원을 다시 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서서히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지 서서히 올라갈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좀 그만 팔고 같이 매수세로 돌아선다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네, 한번 21선 저항을 잠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일 하루 만에 좀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15,000원 회복을 기대하겠습니다.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다가 양봉이 뜨면서 내일은 거래량이 조금 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실어줬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두산중공업 네, 대차장고입니다. 대차장고가 이때 이제 올라가서 이제 내려올 때 대차장고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확실히 많이 늘었었고요. 그래서 대차장고도 함께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 이 지점에서 대차장고가 많이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감소를 할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지분이 정점을 찍고 나서 크게 감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 걸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에너지 테마로 묶여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지금 12%에 도달하기지만 좀 잘 나가는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20% 이상은 충분히 매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연기금이 또 이제 팔면서 연기금과 이제 어, 그 어디죠? 네, 증권사들이죠. 네, 증권사들 금융투자가 팔면서 이렇게 좀 기관 매수세가 떨어졌긴 했는데 신주권 매매를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유상증자 상장 시에 지분율이 조금 상승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량을 좀 차익도 얻고, 신주 물량을 이제 싸게 샀으니까 다시 그걸로 채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셈법으로 이제 좀 바꿔치기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중공업,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상세로 보면, 누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한 달 동안 외인은 1,000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이제 24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매도를 했었고 기금은 아직 플러스 50만 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11월에서 12월에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고요.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한 올해 초까지 간다면 지금까지 840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연일 매도를 하는데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연기금은 두산중공업을 베팅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유상증자가 10월 달에 권리락을 받으면서 이제 네, 그때 받았는데 권리락 기준일이 언제였죠? 10월 16일이었나? 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쯤이라고 치고 그 전에 이제 400만 주 정도를 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었고 그럼 400만 주에 0.38%를 하면 430만 주를 하면 한 150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150만 주 정도가 신주 상장으로 받게 되고 그 초과분까지 다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 팔았던 보죠. 이번 달에 얼마나 팔았을까요? 네. 10월달, 11월달이죠. 이번 달에 220만 주에서 지금 50만 주, 150만 주 정도 팔았죠. 딱 그만큼 팔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다시 서서히 매도 물량이 좀 멎어들면서 어,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을까. 보통 이제 5%에서 10% 정도 매집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연기금 다들 아시죠? 우량주들 보면 연기금이 5%에서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 두산중공업이 지금 2억 6천만 주인가요?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 5% 정도 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 그 지분이 좀 늘어나게 되면 전체 주식수가 늘기 때문에 5% 미만이 될 거고요. 좀 더 매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요. 네.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 네, 두산중공업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공매도 잔량을 좀 볼까요? 뭐 이틀 동안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2만 주 정도 상승을 했는데, 12월 3일에, 12월 4일에 좀 많이 감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네, 감소량이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공매도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공매도 거래량이라고 해서 공매도를 친 수량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 거래량이 좀 많더라도 이렇게 잔고량이 감소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활발한 날에는 많이 증가를 하거나 많이 감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잔고가.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같은 날은 좀 감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뭐 1WR 해가지고 행사 가격에 뭐 104주인가요? 그게 이제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 행사 가격이 이제 17,100원이었죠? 네. 여기 제가 캡처를 좀 해왔는데 104주고 이제 발행가액이 좀 잘렸는데 17,100원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되는 만큼 이제 두산중공업도 조금 위로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상장일은 12월 5일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은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닥권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괜찮은 양봉이 나왔고 50원은 올랐지만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5일선 가뿐하게 터치하면서 네, 뚫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21선을 터치를 하거나 뚫었으면 좋겠고요. 12월 24일 전까지 네, 전고점 한번 다시 노려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저희는 다 장기 투자 생각하면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좀 가지면서 네, 투자를 해봅시다. 지금 반도체주가 많이 올라서 조금 두산중공업이 못 가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만큼 두산중공업이 이제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가 이제 뭐 고점에서 지금 삼성전자 예를 들면 7만 원에서 이제 10% 돌면 7만 7천 원입니다. 그거를 노리느냐 아니면 두산중공업 14,600원에서 2만원 30%를 노리느냐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투자를 한 거고요. 그만큼 비전도 있는 기업이니까 네,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두산중공업 파이팅입니다. 추가로 네, 계속해서 분석을 진행할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